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또 두산중공업이네요. 두산중공업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브리핑 해드릴 때마다 어떤 부분이 좀 빠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브리핑 제대로 해달라 그런 댓글이 좀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좀 하나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최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브리핑 해드리기 때문에 좀 이제 집중해서 보기보다 뭐랄까 조금 대충 보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깜빡하고 넘어간 그런 이슈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주세요.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주가 희석은 권리하게 되면서 이미 약 8%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주식이 이제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이 될 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 수가 많다. 아니 그 금액이 유상증자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할인되는 주식 수가 그만큼 풀리니까 보세요. 1주가 있는데 1주짜리가 2주가 됐어요. 이렇게 희소성이라고 할게요. 달러가 1달러인데 1달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달러를 계속 뿌려버립니다. 시중에. 그럼 1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그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재무제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좀 있으실 거예요. 연간 우리 이 영업이익 대비 해가지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발행 주식 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EPS 가격이 상정이 됩니다. 지금은 적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 주당 EPS 주당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하면은 1주당 가격이 희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뭐랄까 PER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여기 PER 지금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PER이 단기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 유상증자가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상장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증가가 되는 유상증자 아직 진행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발행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할인된다는 부분들 이미 반영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너무 조급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여러분, 얘기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그 영상 플레이 시간을 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30일에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수 풀리면 그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구주 팔고 신주식권 샀는데 구주가 많이 올라서 손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뭐 구주가 오르면 그대로 갖고 가면 되죠. 오늘 또 브리핑 드리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결정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주 청약일 이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런지요. 물론 수익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브리핑 한번 보시고 전적으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우리 퓨어셀 지분을 좀 받았습니다. 퓨어셀에 대해서 좀 오늘 어떤 기업인지 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건데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두산중공업이 20% 지분을 이제 퓨어셀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영상 제가 브리핑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흑자를 유일하게 우리 국내 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 부분들. 자, 글로벌 최대 수소업체로 성장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들. 자, 그 수소업체로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자. 여기 SOFC 기술을 도입해서 선박, 철도, 건물용 사업을 확장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좀
자,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는 수소업체들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업체는 없다. 두산 퓨어셀은 비교 업체들 중에서 매출액이 두 번째로 크고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발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것을 감안하며 비교 업체들에 대비 할인받은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수소업체의 성장 가시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 올해 10배 뛴 수소연료전지주 두산 퓨어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담보된 성장이 가능하다. 자, 주요 업체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 설치 목표를 고려할 경우 담보된 성장이 가능하다. 자, 수소연료 전지를 8기가와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0.6기가와트까지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이어서 이 목표에 따라서 수소연료 전지에서 의무 설치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이 70%이기 때문에 매년 259메가와트씩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 1메가와트 수주 금액이 약 100억 원이므로 연간 2조 6천억 가량이 수주가 가능할 것 이렇게 나오면서 두산 중공업이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20% 우리 두산이 현명하게 잘했어요. 두산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분 20%를 퓨어셀을 줬잖아요.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자, 퓨어셀이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중공업과 같이 수소 이런 쪽으로 시너지를 내고 중공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 20%를 줬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된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자, 이 두산 퓨어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뭐 두산이 중공업한테 20%를 준 이유가 있다. 두산 중공업한테 두산이 4월을 건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 두산 퓨어셀은 일단 그렇고 자세한 브리핑은 이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인프라코 유상증자는 오늘 건너뛰겠습니다. 유상증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패스를 할게요.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는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매각이 진행 중인데 누가 되든 인수전에 흥행 실패할 까닭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지주랑 유진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매각에는 흥행은 실패했다. 사실 상관없어요. 두산 중공업만 이게 인수를 처음부터 판 깔아 놓은 게 중공업을 위해서 판을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유진이 참여를 했든 GS가 참여를 안 했든 상업펀드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3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매각 가격으로 1조 원 안팎 거론된다. 두산 입장에서는 중공업 입장에서도 두산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을 팔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사모펀드는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계 산업 특성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펀드는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펀드는 낄끼 빠빠 빠질 때 빠졌다. GS건설은 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 재무적 투자자들의 진행해온 소송들이 있잖아요. 두산인프라코 매각. 지금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가 승소, 2심에서는 투자자 승소. 자, 이렇게 아마 내년 초에는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인수전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인적 분할을 작업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클린 컴퍼니로 해서 두산인프라코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산인프라코도 브리핑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입장 차이가 좀 틀립니다. 좀 틀려요. 두산인프라코하고 두산중공업이랑 입장 차이가 틀린 이유가 자, 두산인프라코 인프라가 있고 밥캣이 있잖아요. 밥캣이 원래 이런 회사였어요.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이 부분 여기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있는데 인프라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떼어내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물적 분할도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이걸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프라 이렇게 있고 이건 떨어져 나가고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중공업이랑 합병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회사 중공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중공업. 자, 그럼 문제는 여기 소송이 껴있단 말이죠. 소송. 자, 이제는 이렇게 중공업이 밥캣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이게 중공업이 되는데 소송이 딸려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난데없이 두산 밥캣이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두산 중공업이 이제 밥캣을 흡수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합병을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이걸 누가 책임지는 걸로 할 거냐. 이게 아마 말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말이 좀 많아질 겁니다. 제가 브리핑할 게 점점 늘어가고 있네요. 자, 매각 측이 본인 차례 응찰자 외에도 다른 후보들과 협상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 딜 진행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인수자와 본인 차례 체결 전후로 인적 분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분할 작업은 2018년 두산중공업이 두산엔진을 소시어드 웰투시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엔진의 경우 인적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를 나누고 사업회사를 매각했다. 투자회사에서는 기존 두산엔진을 보유한 투자파켓 지분이 남았고 이후에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했다.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파켓 지분을 그대로 중공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자, 여기서 두산엔진 주주들은 사업회사 주식과 함께 투자회사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대가로 두산중공업 신주를 받았다. 자, 두산파켓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자, 두산중공업과 합병시켜 두산파켓을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둔다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마찬가지로 투자회사와 두산중공업의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신주 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두산엔진과 매각 다른 점은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합병이 되기 전에 이게 사실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이후까지는 최대한 합병을 좀 막아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발부채에 대해서 밥캣이 일단 책임질 만큼 최대한 책임지고, 이게 사실 밥캣의 두산이 투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는 거를 소송을 밥캣한테 떠넘기면서 난데없이 밥캣이 날벼락 맞았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남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점점 현실화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산바켓과 두산인프라코와 우발 채무가 하나의 회사로 묶이면 자칫 두산바켓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두산바켓만 내면 된 두산 합병 비율, 그래, 이 합병 비율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DICC 우발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과 신주 배정 등을 진행할 경우 합병 비율 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투자에 대한 가치, 이 두산 밥캣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서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사실 제가 대충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인적 분할 등 매각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잡음이 최소화되는 방법. 자, 이게 사실 맞는 겁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밥캣 주주분 입장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사실 이게 두산중공업이 승소를 한다든가 두산이 승소를 해가지고 이게 1조를 부담이 안 되는 경우에서 밥캣을 흡수하는 게 최선의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베스트라고 봐요. 이게 사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내년 초에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적 분할 작업은 통상 2-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두산그룹 측은 우선협상 대상자와 SPA를 체결한 뒤 클로징 전까지 분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거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서 합병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두산밥켓 주주거나 두산중공업 주주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합병을 좀 반대할 것 같거든요. 주주라면은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또 모릅니다. 인프라 입장에서는 나이스죠. 소송 리스크 없어진다고 하고 두산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밥켓 입장에서는 두산이 원망스럽죠. 1조를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근데 중공업이랑 합병을 해서 여기 중공업 주식을 좀 나눠줄게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담보로 해서 중공업 주식을 좀 받는다. 이거는 중공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1조는 좀 짜증이 좀 나시겠지만은 중공업 주주를 좀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공업 입장에서는 퓨어셀 주고 밥캣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 이거를 환영을 해야 될지, 이것만 없으면은 환영을 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결과가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좀 반영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반영이 될지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는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산의 오너 입장에서라면은 이게 가장 현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맞다 아니다 그거를 좀 이 기업이 없으면은 주식도 없는 거고 투자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입장 차이가 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퓨어세는 좋은데 밥캣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댓글로다가 어떤 좀 의견이 또 따로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찬성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좀 이제 빠르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슬로우하게 좀 찍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을 좀 했는데 지금 15분 16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